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물론 하루 변동성은 좀 크지만은 일봉 차트상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이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주식 비중을 조금은 이렇게 높여놓은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 지수의 이런 상승 흐름에 수익률은 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종목 수가 11종목인데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오르는 모습 속에서 10%대 이상의 상승한 수익률 갖고 있는 종목들이 최소 3, 4종목은 이렇게 나와줘야 될 텐데, 이렇게 수익률이 그다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종목들, 또 앞으로 말씀드릴 이 회원님들하고 같이 접근할 종목들, 또 과거에도 그랬던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도 보유한 이 11종목 중 90% 이상은, 무려 90% 이상은 모두가 다 차트상의 한 가지 공통된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한 종목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 한 가지 기준, 그렇죠? 이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접근하는 이런 학습용 종목들을 이렇게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가냐면은,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마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또 다른 매매 기준, 차트 기준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주력 매매 기준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차트 매매를 위한 중요한 공부 방법인데, 먼저 내가 주력 차트 매매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을 오랫동안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평선이든 캔들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매매 포인트가 있죠. 무슨 매매 방법, 매매 기법, 매수 자리, 뭐 매도 자리,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 이 이평선과 캔들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매매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것저것 기준 없이 매매하면은 휩쓸리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주력 매매 기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마스터하지 못하고 또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것저것 누군가가 좋다더라, 누군가가 이건 매매 기법이 최고더라, 이러면 그것 따라했다가 또 저것 따라했다가, 이렇다 보면은 자기만의 주력 매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매매를 하는 이 일봉 차트 21 이평선, 저도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일관성을 두고 이렇게 좀 학습용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1 이평선, 예를 들어서 뭐 캔들도 마찬가지고 5일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뭐 분봉상으로도 1분봉, 3분봉, 뭐 5분봉, 15분봉, 30분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봉도 달라지죠.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21 이평선을 주력 매수매도 기준을 정한다 했더라도 단순하게 21 이평선만 보면 안 되고, 이것 이외에 다양한 변수를 공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와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21 이평선 종목들만을 공략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매매 기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해보고 이것이 나하고 잘 안 맞네 하면은 다른 또 차트 매매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해보고, 그것이 나하고 잘 맞으면은 이제 그것을 주력 매매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차트 갖고 매매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21 이평선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정성도 있고, 또 제일 수익도 커졌고, 또 제일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이 21 이평선을 주력 매매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부분을 차트적인 부분의 매매 기준을 봤을 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을 상당히 오랫동안 매매를 하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또 그것 이외의 변수들을 넣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시나리오와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1이평선을 우리가 한번 변수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 21이평선을 주력 매매로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죠. 그렇죠? 21이평선이라고 주력 매매 방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21이평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뭐 수익을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자, 21이평선을 주력 매매로 했을 때 첫 번째, 똑같은 21이평선 위치더라도 과거 흐름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있고 21이평선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 형태라는 것은 저는 차트상에 이렇게 파란 이평선이 21이평선을 좀 이렇게 굵게 해놨는데 21이평선이 위치하는 모습, 그렇죠? 이렇게 주가지수가 오르는 위치에서 있는 21이평선, 그렇죠? 상승 추세에 있을 때 21이평선, 이런 위치에 있는 21이평선과, 그렇죠? 또 상승 이후에 뭐 횡보를 이어갔을 때 위치한 21이평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하락하는 중에 위치한 21이평선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는 우리가 종목이든 주가지수든 움직임이 나오는 큰 틀에서 이 세 가지에 모두 속하죠. 여기에 속했을 때 21이평선을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는 21이평선을 공략하느냐 아니면 횡보 추세에 있는 21이평선을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 21이평선을 공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21이평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또 어디 위치에 있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21이평선을 공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똑같은 21이평선 위치더라도 현재 주가의 위와 아래에 어떤 다른 이평선이 있는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21이평선이 있습니다. 파란 21이평선이 있는데 지금 내가 21이평선을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머리 위에 다양한 21이평선 이외에 다양한 이평선들이 존재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는 그것은 똑같은 21이평선이라 하지만은 머리 위에 저항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평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21이평선을 공략을 했을 때 그렇죠? 이러한 자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모든 이평선은 이미 다 돌파를 해놓고 그리고 상승 추세 이후에 나오는 뭐 21이평선 눌림 다르다는 것이죠. 아울러 하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1이평선을 공략을 하는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는 어떠한 이평선들이 있는가? 그렇죠. 그거에 따라 또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21이평선 위치더라도 현재 주가에서 21이평선 위에 다른 저항이평선들이 많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반대로 21이평선 아래에도 튼튼한 뭐 31이평선, 61이평선, 91이평선이 근처에 붙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 또 똑같은 21이평선 매매를 하더라도 전략과 시나리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똑같은 21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21이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느냐 또는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느냐는 전략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1이평선을 보고 야, 나 이거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21이평선. 그런데 이런 구간대에서 접근을 차트를 좀 키워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좌측에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렇게 쓰리바닥을 만들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는 21이평선이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아래에 주가가 21이평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략 자체는 21이평선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돌파, 저항, 21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21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이 저항을 당연히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한다. 반면에 이런 위치에서 내가 공략을 했다면 그렇죠. 이런 위치에서 좀 음영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공략을 했다면 파란 21이평선이 아래에 있죠. 이것은 여기서 공략을 했을 때 주가가 밀리더라도 21이평선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눌림목 구간으로 보고 우리가 21이평선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21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21이평선 아래에 있으면은 21이평선을 돌파를 기대하고 이 저항을 돌파를 기대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현재 주가가 21이평선 위에 있다면 21이평선 근처 위에 있다면 21이평선을 눌림목 지지를 기대하고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21이평선이더라도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똑같은 21이평선 위치더라도 외부 변수, 그렇죠? 주가지수 상황, 해당 종목의 메이저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또 21이평선을 주력 매매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대응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최근 주도 섹터에 속했는가 그렇죠. 당연히 주도 섹터에 속해야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이러한 외부 변수에 따라 똑같은 21이평선 매매를 뭐 눌림목이든 접근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또 이런 외부 변수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로 21이평선을 주력 매매로 했을 때 제가 주로 고려하는 그러한 네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차트 매매 기준을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에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달라지겠죠. 그러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결과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력 매매를 갖고 갈 수 있는 차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는 종목을 오랜 시간 동안 매매를 해줌으로써 그와 관련된 전략과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목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과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들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매매를 캔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돌파를 성공하더라도 그대로 밀리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 또 밀리더라도 다른 이평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또 어떤 흐름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차트 매매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매매 저런 매매 기준들 그렇죠. 다양한 매매 기법이라고 해갖고 차트 매매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한 가지 오랫동안 동일한 종목을 매매를 해보면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면서 그에 따른 주력 매매, 차트 매매 기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